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지난주는 관세 전쟁으로 정신없는 한 주가 지나갔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위기를 기회로 잡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쉽고 간단하게 접근하는 게 최선의 방법임을 아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만 알려드릴 것이니 잘 새기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변동성에서 겁을 먹고 손절하고 매도하고 도망갔느냐 아니면 기회로 보고 용기 있게 매수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내내 그래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얼마든지 나올 것인데 지나고 와서 보면 결국엔 기회였다는 것을 잘 아실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주는 기회였다는 것을 보고 계실 건데요.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막상 닥치면 벌벌 떨고 겁먹고 도망가죠. 이번에도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도망간 사람들은 앞으로도 또 도망갈 것이고 결국엔 모래시계 계좌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항상 지나고 나면 당시에는 겁먹고 벌벌 떨면서 도망가놓고선 나중에 오르고 나면 다시 빠지기만 해봐라, 무조건 사야지 한 게 개미들이죠.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절대 사지 못합니다. 또 이런 변동성은 앞으로도 언제든 얼마든지 온다는 사실입니다. 개미들은 이런 변동성이 오고 급하게 오르면 계속해서 상승만 할 줄 알고 바로 착각에 빠져서 추락하고 하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얼마든지 나온다는 것 당연한 거고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것은 뇌가 없는 겁니다. 뇌가 없는 거고 또 빨간불만 보면 바로 조급함과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버리죠. 매번 똑같습니다. 이래서 99.99%의 개미들이 손에 깡통을 찬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위와 같은 대응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기본인 거 아니겠습니까? 장 좀 오른다고 또 바로 잊어버리고 한방 매수하고 몰빵하고 무리한 매매하고 잦은 매매하고 투력 매수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도 결과는 뻔한 겁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지. 그리고 터프가 늙어서 그런가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그런가 이리 때만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공격을 했다가 중국이 잘 버티니 당황해서 쫄았죠. 완전 쫄았는데 이건 최근 이건의 사건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90일 유예와 주말에 나온 반도체 관세 다들 아시죠? 이건 지수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니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S&P 500 일봉 하하채널 하단부까지 동그라미 내려오니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잘 아시죠? 터프가 놀래서 90일 유예를 했고 또 연준이 시장에 개입을 한다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즉 이 라인 동그라미는 트럼프나 연준이 볼 때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앞으로도 어쩌면 이 라인 오래 지수 저점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했고요. 관세전쟁이 향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개처럼 싸우지 않는 한 관세전쟁과 노이즈로 인해서는 저저점을 깰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침체로 간다면 이탈할 가능성은 열어둘 수는 있는데 침체로 가게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향후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 답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터프는 과거 생각만 가지고 공격을 하면 중국이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더니 잘 버티니 공격에 더 공격을 했지만 통하지 않고 오히려 지들이 지수 박살나고 여론 나빠지니 바로 90일 유예와 반도체 관세를 품목으로 돌리면서 확 졸아버리죠. 해서 이걸로 봤을 때 단기는 안도감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러다가 협상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강한 랠리도 나올 가능성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차트는 생략하지만 다우존 지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단기 바닥권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일봉 위그림을 잘 보시면 구름 검은색 21선, 구름 녹색 61선이 델크우스가 나고 있죠. 즉, 잘 아실 겁니다. 2060 델크우스가 날 때쯤 전후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건 그동안 많이 설명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이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목표가는 당연히 21선 2500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여기까지 반등이 오면 정석적으로 비중을 줄이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러다가 미중 관세 협상 어쩌고 하면 바로 추가 강세로 2600불 넘길 수도 있다는 것 염두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터프와 시진핑이가 서로 관세로는 공격을 다 했고 이제는 서로 죽자고 자존심의 기싸움에 개싸움으로 가지 않는 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방은 확인을 했고 단기한도 랠리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또 이제부터는 서로 죽기 싫으면 협상으로 가는 건 수순일 겁니다. 해서 이런 이유로 미증시도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도 반등이 나오지만 탄력은 둔하죠. 양원들도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데 현물 매수를 안 하고 있고요. 다음주 반도체 관세까지 지켜보겠다는 거고요. 또 공매도 영향도 있다는 거 아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환율이 내려오고 하면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미국으로 쏠렸던 자산이 돈을 풀고 있는 유럽, 중국, 우리 증시 등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해서 어쩌면 올해는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강한 장이 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라는 것, 이것도 오늘 시황의 심중의 핵심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경 추경을 한다고 하죠. 추경도 기존 10조에다 더 푼다고 하고요. 부도선을 앞두고 장을 살리지 못하면 표 날아가는 건 다 알고 있으니 기를 쓰고 할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절대 불황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야만 향후 다가올 좋은 장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웃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즉 어떤 섹터 종목을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관세 전쟁 이후에는 뻔한 거죠. 실적 성장으로 가는 펀더멘탈 장이 열릴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섹터 종목을 지금처럼 글로벌 증시 폭락에 연동이 되어서 같이 빠질 때 부지런히 줍줍을 하면 되는 거고요. 누차 강조되지만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는 그 어떤 종목들도 다 같이 빠지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안 빠지는 놈들도 있겠지만 2600개 종목 중에서 몇 개입니까? 이런 것만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하니 계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투력 매수하다가 말이죠. 암튼 진검승부장이 펼쳐지는데 관세가 부과되니 당연히 기업 실적은 안 좋아지겠죠. 안 그래도 경두나에 침체가 온연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해서 올해 우리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놈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해서 종목 선정을 아주 잘해야 하는데요. 경기 도화 침체라면 당연히 경기방어 필수 소비재가 우선이고 여기에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푼다 하고 또 여기에 환율까지 도와주는 내수주가 좋겠죠. 해서 내수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인구 감소의 기업들 실적 뻔하니 월급 뻔할 거고 해서 온니 내수보다는 내수와 수출을 같이 잘하는 음식류가 여전히 탑픽으로 1순위로 본다고 강조 드리는 겁니다. 이번 폭락장에서도 얼마나 선방을 했는지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무조건 인덱스가 1순위라고 했죠. KODX C레버리지와 삼전을 여전히 묵직하게 배팅해 가시면 되는데 단 레버리지는 오르면 비중 줄이고 내리면 채우고 를 잘하셔야 한다는 것. 삼전은 지난번 바닥 탈출하는 패턴 곽측까지 소환해서 보여드렸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세에 무관한 방산과 조선이 강한데요. 방산은 강하지만 볼 거 없다 했습니다. 특히 하나그룹주는 유증 성공시키려고 인위적으로 주가 관리하는 것이니 유증도 당연히 받으면 안 된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조원주는 좋긴 한데 그렇다고 막 들이대기는 좀 버기시하죠. 이건 추이 보면서 적당한 금액으로 가담을 하시던 단타를 하시던 하면 되고요. 주영시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미국에서 사재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전 종목이 같이 강세가 나오고 하는 건 아니죠. 공급과잉 여전하고 팔리는 것만 팔리기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여전히 ODM 주인 콜마, 맥스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점들도 종목별 차별화가 나와서 잘 대응하셔야 한다는 거. 제약바이오는 중국 현재로 생물보안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오늘 강세가 나왔는데 역시 각계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참바, 녹시자 등을 조정시에 잘 보시면 되는데 급할 건 전혀 없다는 거. 먼저는 우리는 하청업체로 전략을 했기에 기자재 공급은 할 것이라서 향후 실적은 갈수록 좋아지는 건 분명하죠. 해서 다시 잘 봐야 하는데요. 역시 바로 날라라고 할 건 아니니 주엉시마다 살살 사모아야 한다는 거. 종목은 한전 KPS, 두비리를 중심으로 창법 개정이 결국엔 되는 거라 봐야겠죠. 이재명이가 당선 가능성 확실하니까 말입니다. 해서 지주사 가치주 금융주권을 노리셔야 하는데 지저와 가치주는 대형주도 좋지만 진짜 대박은 중소형주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하는 놈들. 정차는 여전히 잘 나가고 또 이번 폭락장에 많이 빠져서 아주 싸졌죠. 기계 보고 살살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부품주를 중심으로요. 한한령주들도 이번에는 해제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했는데요. 이에 엔터기획사, 미디어를 봐야 한다고 했고 장풍하게 어쩔 수 없이 연동이 되었고 최근엔 소형주들이 돌발 급등도 나오고 했지만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변수와 변동성이 있으니 대형주 중심으로 조정시 보는 게 좋다는 거. 종목은 다들 아실 거고요. 지금은 더욱더 섹터 내 종목들이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잘 봐야 한다던 건설주도 현대건설만 치고 가고 있죠. 삼성물산 이런 건 못 가고요. 하지만 이럴 때 줍줍하셔야 하는 거고요. 게임도 잘 봐야 하는 건 맞다고 계속 강조드리는데 크래프만 잘 가고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골로 가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차별화가 심하기에 한두 종목에 승부 보려고 하면 그냥 깨린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 되는 걸 왜 그동안 미국 놈들은 지들이 안 해먹고 이제 와서 또 그것도 지들 돈은 안 쓰고 남의 돈으로 하려고 할까요? 관세로 협박을 하면서 말입니다. 단기는 이슈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볼 거 아닙니다.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또로 종견도 슬슬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관련주는 잘 아시죠? 찰살 모으시면 됩니다. 소장은 3점만 보시면 된다고 했고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요. 2차 전지도 하반 경직은 나온 것 같고 수영과 환율 효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는 여전히 강한데요. ABL 바이오, 펩트론, 알테, 디가캠, 보노이든 등 손댈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셔야 한다 했습니다. 조만간 공매도 타겟이 되면서 점차 내려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정책 이슈가 시세로 움직이는데요. 이번에는 장도장이고 공매도까지 제의가 되어서 테마로 무리지어 동반 강세가 나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말대로 정책이라고 입으로 떠드는 거지 실제 우리 기업이 해당되어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한두 종목이 급등한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하고 욕심에 추억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정하고 싶은 분들은 능력되는 분들만 단타나 초단타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대선 전에는 대선주를 해야 한다. 그를 온통 얘기들을 하죠. 거의 모든 전문가 놈들도 이렇게 떠드는데요. 전에는 맞는 말이었고 저도 수도 없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올도 이재명이가 AI 어쩌고 백조 어쩌고 떠들면서 관련주 몇몇이 급등을 했지만 그래봐야 몇 종목입니까? 실제 돈벌이가 되는 성장이 있는 종목들 하나도 없죠. 해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정책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급등도 하고 할 거지만 초기에 덤벼서 치고 빠져야지 괜히 어중간하게 추억하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현대엘리베이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이유는 다들 예상하시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만 강하지 다른 관련주들은 약합니다. 지금 장이 이렇다는 거 아셔야 한다 했습니다.
겁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제 관세 전쟁도 결국엔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진검승부장이 열린 건데요. 그럼 결국엔 시적성장이 우수한 놈들이 추세로 가는 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해서 지금은 이슈나 테마 등으로 반짝이는 종목들을 막 덤비고 추격하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크게 갈 대박날 섹터 종목 등을 즉 부업들을 부지런히 줍줍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폭락장 뒤에는 주도주만 바뀌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자들의 승패가 갈리는데요. 이 승패는 결국엔 누가 더 보석들을 싸게 많이 주워 담았느냐 하는 겁니다. 당장의 손익에 눈이 멀어서 지금이 어떤 절호의 기회인지를 망각하고 잦은 매매 단타 추억 매수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크게 대박낼 보석들을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개미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손실한 계좌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복구르기만 기워하면서 중내만의 에라이 개팔 머팔 이러고 있고 또 어디 급등주 없나 한방에 복구하게 하면서 급등주만 쳐다보고 있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찔리는 분들은 과거를 뒤돌아 보십시오. 이런 급락, 폭락장에서 당시에 어땠는지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위에서 강조드린 얘기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살고 싶으시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저 말고 없을 겁니다. 다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할 텐데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죽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혼자서 힘든 분들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 괜한 구행하지 마시고 피 같은 돈 허무하게 날리지 마시고요. 오늘도 장장 3시간 가까이 시황 글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네요. 제 전략과 추천주 바꾼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